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엔비디아 이야기 정말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발 훈풍에 현재도 양대지수 모두 강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오늘 장에서 강한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변곡점으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꼽혔던 만큼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까지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소 안도가 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반도체 대장주들은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데 소부장주들은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방향성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AI 거품에 대한 논란을 깔끔하게 씻어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나스닥 선물 지수도 상승하고 있고요. 비트코인과 금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최근에 엄청난 유동성에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그야말로 에브리띵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에브리띵 랠리 좀 기대해봐도 될지. 근데 지금 시세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는 강하고 SK하이닉스는 지금 약간의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강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난 9월, 10월 같은 랠리는 나오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런 랠리는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것이지 매번 나온다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이 하락이 엄청나게 깊은 것이 아니라 좀 기간 조정. 11월 달은 어쨌든 기간 조정을 상당 부분들 예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대신에 조정이 낮은 얕은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이제 순환 출자에 대한 우려감들도 어쨌든 이게 뭐 젠스황의 입에서 그거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거 없다. 지금 엄청나게 우리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정도 금액은 뭐 큰 금액도 아니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해주면서 우려감을 상당히 좀 해소시켜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확인된 건 아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 반도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반도체주에 대한 어떤 투심은 상당히 많이 개선될 수 있는 분기점이 아닌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하고 또 이제 정말 트럼프가 중국의 반도체 칩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주말까지 해서 확인이 된다라면 상당히 좀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또 강한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또 좋은 게 있지만 또 안 좋은 게 있는 게 그 FOMC 공개록 내용 의사록 공개록을 보면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패드워치를 보면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50% 60%에 육박하던 게 지난 간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한 30%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금리 노이즈가 주가 지수 상승을 좀 발목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동결이라는 약간의 변수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섹터의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반도체 대장주들 흐름이 좋아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특히나 현재도 6%대 상승세를 6% 가깝게 상승하면서 10만 전자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한 2, 3%대 정도 상승세에 그치고 있는데요. 최근 개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용잔고를 늘려가면서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우려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B2 1조 원 시대가 개막했다 뭐 그런 뉴스도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 두 달간 개인 투자자들이 다 1조 원 넘게 지금 신용잔고를 늘리고 있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네. 그래도 오늘 반도체 대장주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좀 팔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분들 각각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11월 전체 기종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단기적인 어떤 상승폭이 좀 컸다는 점들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의 외인 매도세가 확장된 측면들, 다만 이제 기간 중심의 매수세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좀 더 집중된 측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수급 부분은 뭐 최근 한 2주간의 어떤 가격 변동 요건들을 감안했을 때 비교적
일부 지지선을 좀 탄탄하게 좀 잘 유지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주가에 일부 어떤 희비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그동안 AI 서버에 탑재되고 있는 DDR5를 LPDDR로 좀 전환하겠다라는 구체화된 어떤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 이 부분이 사실상 AI 서버에 국한되는 부분들이 뭐 스마트폰에 현재는 좀 탑재되고 있는 LPDDR 부분에 대한 수요가 일단 뭐 D램이라든가 뭐 고사양 D램의 수요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 LPDDR이라는 새로운 어떤 수요 확장 기대감에서 오히려 이 공급망이 사실상 이 스케일을 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AI 서버 한 대에 투입되고 있는 LPDDR의 개수를 좀 추정해 보면 스마트폰 한 수백 대 분량이 좀 탑재가 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된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무게감을 더 실어줄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도 사이클에 대한 어떤 기대치, 단순한 어떤 기대감 좀 넘어서 현실화된 어떤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조정시 매수 전략은 재차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AI 버블 이슈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완충이 좀 됐지만 앞서 뭐 유창희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12월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대 요인 이 부분이 수급적인 노이즈가 돼서 또 다시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오히려 적극적인 좀 매수의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적인 이슈가 다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만약에 그때 또 조정이 온다면 계속해서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그럼 반도체 소부장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판주들이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일부 기판주들 TLB와 심택은 장중에 음봉 전환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수페타시스가 현재도 한 4%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기판주 최근에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또 많이 올랐던 만큼 좀 쉬는 구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의 조정을 좀 기회로 삼는 전략은 어떤지 반도체 소부장도 전략 세워주실게요. 뭐 사실은 뭐 기판주 그동안 조금 TLB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심텍 이런 부분들은 좀 강하게 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또 못 간 기판주들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삼성전기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어저께 보면은 지수가 좀 약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뭐 2027년까지 완판됐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판도 좀 그 안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주도 본다면 뭐 일단 1차 가격 조정이 나왔고 기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판주들은 그냥 기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정이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아직은 유효하다. 다만 우리 사실은 모든 기판주를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판만 약간 특성이 좀 있습니다. 레거시 쪽이 좀 강점이 있는 기업, 뭐 대표적 대덕전자 같은 기업일 거고, 그리고 이제 HBM에 강한 쪽은 결국엔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두산 뭐 이런 쪽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CXL이라든지 뭐 소캠 조금 또 TLB 뭐 심텍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내가 어느 쪽에 조금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 종목을 선택을 해서 압축 전략을 가져가시면 충분히 지금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는 또 우리 변영희 대표님이 11월 6일에 또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는데 또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탑픽주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전력 설비 섹터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증시 반등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가 사우디에도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기로 밝히면서 오늘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 설비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AI 버블 우려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수요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음이 입증이 됐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을 보니까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 매출의 무려 90%를 차지하더라고요. 이런 격포제가 국내 전력 설비 주가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2차 랠리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단순한 기대감을 갖고 좀 매매라는 시점은 저는 이미 좀 지났다고 봅니다. 이미 이제 실적적인 어떤 실적이 좀 증명을 좀 해주고 있고 뭐 일단 향후의 성과적인 측면들이 단발성으로 좀 끝날 것인가 아니면 고점에서 피크 논란이 부각될 것인가라는 관점인데 일단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특히나 이 변압기 수요의 부분들은 우리 확장세가 재차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한 3년이 아니라 한 5년까지도 해당되는 수요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미국에 좀 방문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휴메인 프로젝트죠.
50메가와트급에 대한 이 건설 의지를 좀 드러냈고 1단계 부분에서는 50메가와트급부터 좀 시작을 한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제적인 어떤 투자 관점에서 이제 가시화됐고 좀 구체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데이터 센터에 관한 용량이 크다는 부분들은 초고압 변압기 수요랑 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북미 시장이 좀 타겟이 좀 되고 있고 이 부분도 역시나 수요를 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추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향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향 수요가 좀 부각이 됐다는 부분들은 초고압 변압기 설비를 좀 갖고 있는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HD 현대 일렉트릭, 뭐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호재가 좀 예상될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중소형주 종목에서는 일진전기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인 전선 부분에 대한 매출 포지션이 한 50%는 좀 넘지만 현재 증설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사업 구간을 좀 재편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초고압 변압기에 관련된 수요 부분들을 조금 더 유심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변압기 3대장 그리고 여기에다 특징 기업으로 일진 전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AI 시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꼽혔던 원전주들이 최근 미증시에서 흘러내리면서 국내 원전주들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 구글과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그동안 쉬었던 원전주가 시장에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뉴스케일 파워가 8% 넘게 급등 마감했고요. 오클로 같은 원전주들이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변희영 대표님.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재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BHI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 국가와도 그 원전 협력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원전주들 분위기가 좀 다른지 요즘 원전주들이 너무 지지부진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외인의 매도세가 이번 11월기쯤에서 보면 거의 뭐 12조 육박할 정도에 대한 매도량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차익 매물 실현이 일단 뭐 반도체 섹터에만 좀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좀 많이 올랐던 섹터들에 골고루 좀 포진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사실 원전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해 상반기에 너무 크게 좀 부각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이벤트가 뭐 생성되거나 새로운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되는 것들이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상승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SS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 부분들, 이 부분이 재차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원천적인 어떤 전력 수급은 ESS가 임시 대안이 좀 되겠지만 사실 뭐 전력의 어떤 생산 관점에서는 일단 뭐 친환경 뭐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상 원전이 좀 실질적인 좀 대안이 된다는 점. 특히나 SMR 프로젝트가 내년도 상반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이제 착공을 좀 앞두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SMR 프로젝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빅테크 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친 뭐 전력 구매 계약들에 대한 체결 효과들 이 부분을 좀 넘어서 원전 기업 자체에 대한 지분 투자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가시성 있는 어떤 수주 성과들은 내년도 1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겠다.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주 부분들은 낙수 효과 관점에서 원전 기자재 업종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수주와 좀 동반되고 있는 어떤 이벤트들은 재차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가시화되기까지는 한 내년 1분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대표 소재로 손꼽혔던 고품질 초극박 동박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주가가 장 초반부터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SK증권이 리포트를 내면서 기판용 회로박의 쇼티지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 기판용 회로박이 중국 외 메이저 제조사가 5곳이 채 되지 않아서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이 동박이 AR 가속기 제작에 필수적인 재료로 거론되더라고요. 내년에는 이 회로박의 슈퍼사이클이 전망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산업에서 슈퍼사이클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후속 기업이 좀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뭐 동박 적층 이 CCL 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두산도 지금 주가가 저렇게 올라온 거고 또 그 관련된 소재를 공급하는 파미셀도 주가가 상당히 우상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AI 가속기용 동박 적층 소재를
내년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죠. 사실은 지금 실적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난 분기 때도 적자를 보여줬고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의 어떤 계속해서 안 좋은 부진한 실적이 주가의 상승을 좀 발목을 잡았다가 앞으로의 어떤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대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롯데머티리얼즈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들은 좀 있어요. 또 실적이 아직 수반된 건 아니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면 저는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코오롱 인더는 이제 패션 사업 부분도 하지만 화학이라든지 전자 소재 쪽도 상당히 좋은 매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이쪽 관련해 동박 적층 관련해서 코오롱 인더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고 이와 관련돼서 어떤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롯데머티리얼즈가 좀 부담스럽다 그럼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수준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 이 회사는 오히려 어쨌든 실적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감안하면 그렇게 비싼 기업은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지금 현재 20%대 급등세를 또 보이고 있는데요. 후속 기업으로 코오롱 인더를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또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펩트론이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 이야기가 유튜브 채팅창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펩트론, 이 비만 치료제는 다음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알테오젠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키트로다 SC가 유럽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이어서 이 유럽 시장에도 상업화가 본격 시작이 되는데요. 바이오 전반적인 오늘 상승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성희 대표님,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모멘텀을 이야기할 때 기술 수출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알테오젠을 시작으로 해서 뭐 ABL 바이오까지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빅파마들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일단 올해에는 11월과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긴 했어요. 네. 한 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올해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은 건데 이 사이에 엄청난 대규모 계약이 나올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12월이 지나면 1월 달 JP모건 헬스케어라는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감안한다라면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주들 지금 이제 ABL 바이오 후속은 누구냐, 다음 타자는 누구냐 하는데 사실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뭐 리가켄바이오도 그렇고 뭐 펩톤이라든지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업체들이 계속해서 좀 적극적인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펩토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뉴스가 나올 때가 됐었던 거잖아요. 이미 작년에 계약했었던 부분들이 올해 말에 결론이 나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주가가 반영되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관련된 뉴스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머크 관련해서의 어떤 유럽 승인은 뭐 당연히 승인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좀 생각보다 좀 앞당겨진다라면 앞당겨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알테오젠의 실적에 바로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어떤 GLP 관련돼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다 매수할 수는 없지만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좀 편입을 해놓고 조금씩은 대응하는 게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한두 종목 정도는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비만 치료제 쪽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돈이 많이 되는구나라는 게 좀 실감이 되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일동제약이 또 경구용 치료제 임상 이상 기대감으로 장중에 10% 넘게 올랐고요. 오후장 되니까 이 수급이 또 펩트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펩트론 10% 넘게 급등하면서 37만 3,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순환매가 오늘 참 빠른 것 같아요. 요즘 뭐 한미약품, 일동제약, 대웅제약, D&D파마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 좀 대장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기업이 있을까요? 네. 일단 차별화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 오늘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사중 작용제를 좀 타깃으로 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죠. 일종 작용제가 현재 뭐 인슐린 분비를 좀 통해서 일단 식욕을 좀 억제하는 게 일중 작용제. 이중은
포만감을 좀 만드는 것까지 해서 기술 고도화가 좀 됐고요. 일단 삼중작용제부터는 지방을 태우는 뭐 지방연소 그리고 대사를 촉진하는 구간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인데 현재 이 글로벌 빅파마들 뭐 일라일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는 이중작용제를 현재 출시를 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뭐 지방을 태우는 기술까지 좀 고도화가 되고 이게 주사 제형에서 경구용 제재에 관련된 방향성을 좀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주사 제형보다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작용 효과들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D&D 파마텍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랄링크에 대한 기술 강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화이자에 인수됐던 뭐 메셀라의 향후 임상 성과도 연동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D&D 파마텍 특징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중일 갈등에 따른 수혜주들이 움직여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딱 우리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가 이 안에 있어서 한번 엮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며칠 새 지금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행, 히토류, 관광, 면세, 호텔 뭐 여러 가지 지금 섹터들이 오늘은 또 화장품주까지 움직이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어떤 섹터가 좀 더 연속적으로 시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안에서 탑픽주까지 말씀해 주실게요. 네. 일단 한일령에 대한 장기화 우려감들이 좀 재차 좀 부각이 됐는데 어제는 뭐 수산물에 관련된 금지, 오늘은 화장품에 대한 수입 금지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한 수급이 좀 부각이 좀 됐죠. 다만 우리가 실적의 연속성 관점에서 일본 화장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조치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더 많이 팔릴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사실상 이 여행객에 대한 제한 조치가 오히려 이 관광 인바운드에 대한 수요 확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호텔이라든가 여행, 카지노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의 탑픽은 롯데관광개발 좀 말씀드리겠는데 대체적으로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3분기 효실적 기조 그리고 인바운드의 수요 부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카지노 드랍률의 상향을 좀 이끌었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기대감들을 좀 주목해보면 오히려 성과적인 측면 충분히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2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가는 말에 올라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 앞서 힌트를 좀 주셨던 종목이네요. 네, 삼성 전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이 애플과 테슬라 쪽 수주를 한 부분들이 대부분 삼성 전기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게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어떤 기판, 판매 매진으로, 완판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고성능 반도체 수요로 인해서 MLCC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성능 반도체와 MLCC는 또 가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유리기판이죠.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삼성전기가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간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싸진 않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는 25만 원 직전 고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20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는 좀 적극적인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까지 탑픽주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